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화장실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예전처럼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 나이 들수록 심해지는 변비의 진짜 이유, 그리고 제대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을 마셔도 속이 답답하고 채소를 먹어도 배가 불러서 더부룩한 느낌. 아무리 유산균을 챙겨도 며칠만 지나면 효과가 금세 사라지는 경우, 이건 단순히 장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 전체가 느려진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느려진 소화 리듬을 되살리는 핵심 원리와 식습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치료 목적이 아닌 일반 건강정보 제공 영상이며, 개인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1. 나이 들수록 변비가 심해지는 이유.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변비가 심해질까요? 그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근육, 신경, 호르몬이 모두 조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위가 빠르게 수축하며 소화액을 분비하고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위의 탄력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즉,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죠. 위에서 처리가 늦어지면 장으로 넘어가는 신호도 느려집니다. 장이 받아야 할 자극이 줄어들고 결국 장 운동이 멈칫하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량이 줄고 신체 활동도 감소하면서 장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힘을 잃습니다. 여기에 복용 중인 약물이 추가됩니다.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철분제, 진통제 등은 장 근육을 이완시켜 변비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장 점막의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고, 남성의 경우도 근육량이 줄면서 배변을 돕는 복압이 약해집니다. 즉, 나이 들수록 변비가 심해지는 이유는 장이 아니라 전신의 리듬이 늦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거나 유산균을 먹는 것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습니다. 2. 변비의 핵심은 리듬 회복이다. 변비를 단순히 배출 문제로만 보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 건강의 핵심은 리듬, 즉 순환의 흐름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은 마치 잘 짜인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면 그 신호가 간으로, 그리고 장으로 전달되며 이어집니다. 위산 분비 담즙 분비장의 연동운동. 이 순서가 흐트러지면 아무리 유산균을 먹어도 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리듬을 다시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은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활동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찬물이나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장을 바로 정지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 자체가 신호라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영양 공급이 아니라 하루 리듬을 시작하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장이 오늘은 쉴 날이구나라고 인식해 운동을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규칙적인 배변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만으로도 뇌와 장의 연결 회로가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배변 신호는 만들어지는 습관이지 자연적으로 오는 신호가 아닙니다. 3. 제대로 먹는 법의 핵심 순서와 균형. 나이 들어 장 건강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채소, 과일, 유산균, 건강식품을 한꺼번에 섞어 드시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강한 산성 음식이나 식초류,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위 점막이 자극되고 장 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장을 깨운 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귀리보리통 곡물을 먼저 드세요. 그 위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함된 반찬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가 위의 소화 효소와 장의 연동을 자연스럽게 맞춰줍니다. 또한 포만감이 오래가서 좋다는 이유로
단백질 위주 식단만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분해, 부산물이 장에 오래 머물면 가스, 독소,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단을 유지하더라도 반드시 식이섬유와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푸른, 키위, 사과, 배, 차전자피, 귀리, 요거트 같은 음식은 장내 수분을 유지하고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변비 해소의 핵심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올바른 조합과 순서입니다. 음식이 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물섬 유균형 있는 지방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4. 변비에 효과적인 음식 7가지. 첫째, 푸른 말린 자두. 세계 소화기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과일입니다. 푸른에는 천연 당분인 소르비톨과 수용성 섬유인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장 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하루 5만 백지 정도 섭취하면 2주 만에 배변 리듬이 정상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키위. 키위는 소화효소인 액틴리딘과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소화와 배변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서도 하루 2개씩 4주간 섭취한 사람 중 70% 이상이 변비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골드 키위보다는 그린 키위가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차전자 피사일리움 허스크. 물에 닿으면 젤 형태로 부풀어 오르는 천연 섬유입니다. 장은 이 젤을 인식하면서 연동 운동을 시작하죠. 단, 물 300ml 이상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이 단단해지고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귀리와 통곡물.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가 들어있어 대변의 점도를 낮추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따뜻한 오트밀에 키위나 푸른을 곁들이면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 하루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다섯째, 요거트와 발효식품.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 김치, 된장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단, 가공된 달콤한 요거트보다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 한 컵씩 꾸준히 먹으면 장 점막 회복과 가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사과와 배. 이 두 과일은 수용성 섬유 팩틴과 함께 프록토올리고당이라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변비와 설사 모두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올리브유.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지방은 장 운동을 돕는 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장벽의 윤활 작용을 강화해 변이 장을 따라 부드럽게 이동하게 합니다. 공복에 마시는 대신 식사 후 샐러드나 밥 위에 한 스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7가지를 균형 있게 섭취하면 약이나 유산균에 의존하지 않고도 장이 스스로 리듬을 되찾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 건강을 위해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궁합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푸른 미지근한 물. 푸른을 그냥 먹는 것보다 섭취 전후로 물 한 컵을 마시면 소르비톨의 수분 흡수력이 높아져 변이 더 부드럽게 형성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 30분 이내가 좋습니다. 둘째, 키위 요거트. 이 조합은 소화효소와 유산균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키위의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 위 부담을 줄이고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기 쉬워집니다. 하루 중 점심 후 간식 시간대에 먹으면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셋째, 귀리 올리브유. 귀리의 섬유가 물을 머금고 부풀면 올리브유가 그 길을 따라 윤활 역할을 하며 변이 매끄럽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50대 이후
복부 팽만감이 잦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넷째, 사과 계피가루. 계피 속의 시나말데하이드는 장내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주고 사과의 펙틴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특히 따뜻하게 끓인 사과차에 계피를 살짝 곁들이면 장뿐 아니라 혈당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요거트 차전자피. 이 조합은 장내 수분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고 차전자피가 수분을 붙잡아 배변을 도와줍니다. 단, 반드시 물을 충분히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 5가지 궁합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넘어서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하루 한두 가지씩만 실천해도 몸의 리듬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6. 피해야 할 음식 조합 5가지. 첫째, 커피 식사 직후의 단 음식. 많은 분들이 식후 커피를 습관처럼 마십니다. 하지만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을 자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단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장의 리듬이 깨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위식도 역류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식사 후 1시간 이상 지난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차가운 샐러드 찬 음료. 건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조합입니다. 하지만 찬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근육이 즉시 수축하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떨어집니다. 장은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해 연동운동이 느려지죠. 따뜻한 데운 채소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고기 정제 탄수화물 흰쌀, 빵, 면. 이 조합은 변비뿐 아니라 장내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백질과 단순당이 만나면 장내 부패균이 증가하고 가스와 독소가 늘어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나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과도한 유제품 고지방 식단. 유산균이 좋다는 이유로 하루에 요거트, 치즈, 우유를 모두 섭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유제품을 과도하게 먹으면 담즙 분비가 늘어나 위와 간에 부담이 됩니다. 이는 오히려 장내 균형을 깨뜨려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공감미료 음료 유산균 제품. 무설탕 음료에 들어있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은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아무리 비싼 유산균을 먹어도 이런 음료를 함께 마시면 균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물을 기본으로 음료는 가급적 자연 발효차나 보리차로 바꿔주세요. 7. 나이 대별 상황별 섭취 전략.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식단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와 생활습관, 복용약물, 질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50대 리듬 회복기. 이 시기는 장이 쉬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아침에 물 1컵, 점심 후 20분 산책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단백질과 섬유질 비율을 12 정도로 맞추세요. 60대 근육과 수분 유지기. 장의 운동은 복근과 골반근이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수분을 하루 1.5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 장 점막 보호기. 점막이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자극적인 식초나 산성 음식은 피하고 주고 트밀진 채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기본으로 하세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스푼 곁들이면 장벽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 과일 섭취 시 양을 조절하고 식후 2시간 이내 운동 필수. 고혈압 절임류보다는 생채소 위주로 조리. 담낭 제거 수술 이력 기름 섭취를 처음엔 절반으로 줄이고 점차 늘리기. 위식도 역류, 위험 사과 식초 레몬즙은 피하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 활용. 이처럼 체질과 질환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하면 똑같은 식습관이라도 훨씬 부드럽게 장이 반응합니다. 8. 보관과 섭취 주의사항. 건강한 음식이라도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푸르는 냉장 보관 시 당분이 변질되기 쉬우므로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개봉 후 10일 이내에 섭취하세요. 차전자피는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한 곳에 두고 섭취 전 반드시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요거트는 개봉 후 하루 이상 지나면 유산균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올리브유는 냉장보다 서늘한 그늘진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 시 고형화되지만 상온에서 다시 액상으로 돌아오므로 무방합니다. 9. 핵심 정리와 마무리. 지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변비는 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 문제다. 장이 다시 움직이려면 위관장 세 기관이 순서대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 리듬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균형 잡힌 지방, 그리고 매일의 습관입니다. 버터나 사과 식초처럼 일시적으로 화제가 되는 음식들도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변비 치료법은 아닙니다. 즉, 보조적 선택은 될 수 있지만 기본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음식과 조합들을 실천하신다면 장뿐 아니라 소화, 혈당,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3일, 5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장이 스스로 리듬을 회복합니다. 이제 영상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장이 건강해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장이 막히면 기분도 막히고 소화가 풀리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오늘부터는 억지로 배변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장이 스스로 일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건강한 변비 해소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한 끼, 그리고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